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1, 2로 나눠놨는데 우선 여기서는 행정사항에 대한 날짜를 좀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이나 또는 퇴임한 경우에 다시 선임해야 되는 기간 그리고 신고 기일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규정 작성할 때는 어떤 제조소에 대해서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설치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위치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어떤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 또는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할 때는 1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일 전, 요 날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위를 승계한 자,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역시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런 날짜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당연히 신고해야 될 곳은 시도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폐지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이것도 역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만약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1일 전이다.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 그리고 용도 폐지하면 14일 이내 이렇게 날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주택의 난방시설, 그 다음에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이렇게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사용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규정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할 때, 뭐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그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어떤 경우가 허가 취소가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사용 정지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얘기예요. 제조소라면 당연히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해임했을 때 또는 퇴직했을 때 그때는 다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임했으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역시 선임해서 소방본부장이나 또는 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현재 무슨 병중이나 아파서 못 나오게 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럴 때 이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대리자가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규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방규정은 뭐 위험물 제조소라고 해서 전부 다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예방규정을 작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수,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제조소는 10배 이상 되면 예방규정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100배. 자, 이게 그 위치별로, 제조소별로 몇 배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옥내 저장소는 150배. 자, 옥내 저장소는 150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5개 탱크. 이때는 200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 배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안반 탱크 저장소나 이송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정 수량 배수를 안정해 주는 것이고, 시험에서는 바로 요 네 가지가 많이 나오죠. 제조소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10배부터 예방 규정 작성하라는 얘기고, 5개 저장소는 100배, 그리고 옥내 저장소가 150배, 5개 탱크 저장소가 200배.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자,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취급소나 제조소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인데, 자, 만약에 그 보일러나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나 또는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예외적으로 제외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위반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곳이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는 예방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 곳은 아니고요. 자, 이동 탱크 저장소. 자, 그리고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얘네들은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경우는 정기 점검 대상 제조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예방규정 작성해야 되는 곳이고, 이걸 포함시켜서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는 어떤 것들을 정기검사하고 정기점검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게 예전에는 100만 리터였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에 해당이 된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